안녕하세요. 금요감사행전. 오늘은 58번째 시간이네요. 제목이 시간벌레입니다. 좀 재밌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갉아먹는 벌레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러브버그라는 그런 벌레가 있죠.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나무 주변에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벌레입니다. 나무를 갉아먹는 거죠, 계속. 그래서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무서운 그 병균이랄까요? 벌레라고, 대벌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 인생, 시간을 갉아먹는 벌레들도 있어요. 내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건 뭔가요? 내 초, 분, 시간, 시,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월,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라는 것이죠. 이런 벌레들이 뭐가 있느냐? 제가 한 5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해당되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닥치는 대로 아무 때나 하는 거. 이게 벌레 중에 이제 아주 무서운 벌레예요. 예. 어떤 일들이든지 그냥 계획이 없어.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오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일은 저거 할까? 이런 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100년의 삶을 주셨다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100년을 못 사는 거죠. 실상은 50년밖에 못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예정된 일을 미루는 거죠. 내일 할 일을 모레로 미루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해진 시각에 늦는 것이죠. 늦게 도착한다든지 늦게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하려던 일은 중간에 포기해요. 열심히 에너지를 넣어서 하다가 쏟아서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하려고 했다가 다른 일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값진 시간들이 다 뭔가 없어지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벌레처럼 갉아먹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잃게 되느냐? 어떤 일을 닥치는 대로 아무 때나 한다.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잖아요. 첫 시간에. 카이로스. 모든 일은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성과가 달라진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시간이 적게 네, 소모된다고 할까요? 그런 거죠. 그런 걸 피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 일하기에 좋은 시간. 그 피크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때에 그 일을 하니까 어떤 때면 1시간에 할 일을 막 3시간, 4시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게 인생이 뭐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또 예정된 일을 미루는 거죠. 나름대로 내일 아침 10시에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은 그때가 이모저모 따져봤을 때 가장 적합한 카이로스,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때니까 그때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한 일을 미뤄버리면 그 다음에 계획된 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때로 정했던 시간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지 않은 시간은. 또 정해진 시간에 늦는다. 지각이잖아요. 한 번 어떤 시간에 지각을 하게 되면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대학생들 보면 어, 지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지각을 하게 되면 그 앞부분 5분이면 5분 늦었던 그 부분을 어떻게 복구합니까? 그죠? 뭐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교수님 얘기를 못 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그대로 전달될 리가 없잖아요. 또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 수업 시간마다 5분씩만 늦으면 그 학생 그 학기는 이제 망칠 수밖에 없죠. 그다음 벌레는 하려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험 들어보셨죠? 보험 들으면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불이입한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그걸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긴 뭐 옛날에 어느 그 부자 양반은 남들이 금을 캐려고 팠다가 금이 안 나와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놔두고 간 데만 골라서 금을 이제 채광을 했는데 대개 보면 조금 더 파면 그 다음에 금이 나왔다는 이야기.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하기로 했으면은 그때 그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더군다나 뭐 하려던 일을 그 시간에 A 일을 하기로 했다가 B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일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학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제 시간에 다른 수업에 과제를 하고 앉아 있는 학생들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여기서 그 수업의 과제를 참 불편한 가운데 교수님 눈치까지 보면서 하지만은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건 또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건 또 다른 수업 시간에 오늘 공부한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우리들에게는 많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습관이 바로 벌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그런 벌레들도 있죠. 그러나 내가 만드는 벌레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내가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고생한 경험이 많아요. 약속한 시각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불가피하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굉장히 받죠. 막 어떻게든 조금 빨리 가려고 그 시간 맞춰보려고 그냥 뭐 애를 씁니다. 주로 운전을 하고 갈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게 내 맘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속도 하게 되고 신호도 어기게 되고 마음에는 그냥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 근심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데 이런 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속 시각에 늦는 사람 때문에 막 고생하는 경험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무시당하는 느낌 같은 거. 연락도 없이 짜증나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런 경우를 여러분 겪으셨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시간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경험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주자주 이런 경험을 쌓는다면 그 이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쫓기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을 부려야 되지. 시간이 날 부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예,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에요.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4시간을 기다리겠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다 어김없이 다 지각을. 그래서 기다리게 해놓고 막 2시간, 3시간, 4시간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늦게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고 불쾌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상대방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것을 배워서는 안 되겠죠.
지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더 확대하면 상대방의 인생의 한 부분을 내가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미안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각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요, 일단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자세로 만남을 진행하게 돼요. 협상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뭐랄까, 불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이 이제 반복해서 지각이 한두 번 계속되게 되면은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각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각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굉장히 큰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몇 명 안 뽑히는 상에 저와 경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유능한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나 저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뽑혀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뽑혔어요. 나중에 그 심사 과정에 대한 뒷얘기가 나오는데, 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친구는 술을 먹고 아침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이제 같은 회사니까 경험을 많이 했겠죠.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친구가 상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어, 상을 못 받게 됐어요.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저도 시간을 못 지켜서 굉장히 윗사람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욕을, 상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소리 들은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 엄청난 보약이 된 거예요. 내가 지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제가 그런 심한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욕을 한번 먹고 나서부터는 제가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주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20분 룰이라는 게 있어요. LG 회장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요, 누구를 만나든, 그러니까 윗사람을 만나든 뭐 동료를 만나든 자기보다 회사의 근로자를 만나든 간에 항상 20분 전에 가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차 한잔 하시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오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고마워하게 되고 좋은 인상을 받는 거죠. 자기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협상 같은 거 할 때는 훨씬 유리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분 일찍 가면 내가 20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10분 룰이라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10분 룰. 매일매일 내가 좀 10분씩 상대방보다 일찍 가서 약속 시간보다 미리 가서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죠? 우리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것보다 중요한 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분 룰이라는 게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플러스 20분 룰이 지각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20분 룰은 이제 내가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가 남보다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그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20분 늦게 간다면 뭐가 됩니까? 폐를 끼치는 게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각할 경우가 있어요. 지각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그리고 어떻게든지 갚아야 돼요.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나의 그 늦는 습관이 시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갚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생각지 않은 그 교통난으로 인해서 일찍 아주 여유 있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늦었거든요. 한 10분 늦었는데 그 한 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녹화를 하러 갔었는데 강의 녹화하러 들어가자마자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늦은 것을 제가 어떻게 어,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음,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점심을 좀 맛있는 걸 사드렸죠. 제가 강사료 받은 것 중에서 그걸로 점심 맛있게 사드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 마음도 좀 풀고 또 제 돈도 좀 나가고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늦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다음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일찍 갔어요. 일찍 가게 되더라고요. 많이 일찍. 음.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잘 지켜서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폐를 끼쳤을 경우에 지각할 경우에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어떻게 그걸 갚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또 많은 것을 많이 베푸시고. 근데 그 이전에 폐는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뭔가 베푸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금요 감사행전 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이 좋으시다면 좀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